오늘은 관계사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사는 여러분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어디쯤 적으면 좋겠노? 여기쯤 적을게요.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번이 왔을 때 이 사이 연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뭐뭐뭐 연결한다 하잖아. 자, 접속사,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 의문사. 자,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는요, 지금처럼 한 문장에서 하나를 연결해주는 연결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요걸 뭐라고 했더라? 주절. 여기 뒤에 나오는 적주동, 의주동, 반주동, 얘들을 뭐라고 했더라? 종속절. 요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연결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한 개 더. 분사구문, 콤마 찍고 ing. 분사구문도 요 안에 접속사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계사를 배우는데 이 관계사는요, 한마디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가는데, 자, 보통 우리가 관계사가 뭐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문장에 어떤 명사가 있어요. 보십니까?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who나 which나 that이나 when이나 where이나 how나, 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관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얘들이 여기 보시면 접속사 기능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식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어 없이 동사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관계사는 그래서 명사를 여러분 꾸며주는 게 뭐예요?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절 중에서도 다시 얘들이 종류가 나뉘잖아요. 그죠? 명사처럼 쓰면은 명사절, 형용사처럼 쓰면은 형용사절, 부사처럼 쓰면은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뉜단 말이에요.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이 형용사절, 형용사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관계사가 하는 일은 형용사절이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관계사는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하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사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사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관계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뒷문장에서 반드시 뭐가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주어가 없어지거나 목적이 없어지거나 소유격이 없어지거나 뭐가 하나가 꼭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부터 보면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종류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미치가, 사람, 사물, 동물 다 될 때는 대. 자,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요, 무조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여러분 얘들은요, 뜻이 없어요. 이 세 개는 뜻은 없어요. 꾸며만 주기 때문에 얘는 뜻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보다시피 꾸며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씁니다. 뭐뭐 하는 것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는 what이 의문사가 관계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서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소유격이 빠지거나 반드시 뭔가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느냐? 동사가 옵니다. 동사가.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오느냐? 주어 동사가 옵니다.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오느냐? 반드시 무관사 명사가 와야 됩니다. 무관사라는 말은 관사, 어나 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격 뒤에 왜 어나 더가 못 오냐 하면요, 얘들이 레벨이 똑같아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사 중에 가장 대장이 누구예요? 조동사지. 그죠? 그래서 조동사는 will, can 이렇게 겹치면 되나 안 돼요? 안 되지. 그거하고 똑같이 관계사들도, 관계사가 아니라 형용사에서도 그 대장이 있습니다. 형용사의 대장을요,
다른 말로 한정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대명 형용사 이꼴 한정사. 이게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개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언어도 이런 걸 뭐라 그러노?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 두 번째가 소유격. 그러니까 my나 your 이런 것들을 소유격. 그죠? 세 번째가 this나 that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시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시형용사. 형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what이나 which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문형용사라고 합니다. 의문형용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ny, some 요런 애들을 부정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관사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이 대명형용사라는 말이 있는데 얘들이 한정사라고 해서 형용사계에는 가장 대장입니다. 조동사가 동사계의 가장 대장인 것처럼. 그리고 이 뒤에는 반드시 명사, 그리고 보통 명사 중에 한 개가 꼭 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마리는 절대로 겹쳐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격하고 관사하고는 겹쳐 쓸 수가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유격 관계 대명사하고 관사, 어나더는 같이 못 와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무, 관사,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은 who는 whom이나 who나 둘 다 돼요. whom이 원칙이고 who도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잘못됐죠. 그 다음에 which는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that 똑같이 가고요. what도 똑같습니다. 소유격은요. whose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이나 사람이나 둘 다 whose를 쓰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물일 때 which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who, whom, whose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which는 which, whose나 which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that과 what은 주격과 목적격 두 개밖에 없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와야 됩니다. 그 말은 뭐가?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뭔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문. 자, 두 번째 인칭대명사는 선행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칭대명사가 I, you, he, she, they 이런 거죠. 그래서 I, who, he, who, they, who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I, who, he, who 안 돼요. 그 대신에 그냥 지시대명사 대시나 does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중에 on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을 나타내요. 이거는 뭐뭐하는 사람들, 요거는 뭐뭐하는 것, 요거는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 does 혼자서도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잘 쓴다는 것. 두 번째 one은 뭐뭐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일반인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일반인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 he, who라는 표현도 가능은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를 나타낼 때 일반인,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나타낼 때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화된 동물도 who를 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이야기 알지? 그래서 뭐 거북이가 토끼 간 뭐 빼먹으려고 어디에서 영궁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곰이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 책에 나오는 호랑이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처럼 의인화해가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동물을 대구를 쓰고요. 자, 선행사가 사람의 인격, 성격을 나타낼 때는 위치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이 됐어.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성격이 변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He is not the man. 그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어떤 남자? Which he was. 자, 요래 되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래 갑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 변했다. 이래 가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위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한 문장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관계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는 어떤 남자를 고용할 것이다.
것이다. 그는 불어를 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말을 없앱니다. 누구랑 누구랑 he하고 the man하고 중복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중복되는 he를 없애줘요. 그리고 얘를 대신해서 뭘로? 관계대명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선행사는 사람이고 없어지는 애는 주격이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집어넣어줍니다. 원래는요, 이 두 문장을 연결을 하려면은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야지 연결이 됐겠죠? 그런데 접속사와 대명사 두 가지를 합치면서 관계대명사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얘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죠. 불어를 잘하는 어떤 남자를 그는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중복되는 말을 찾아보면 the boy하고 his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his를 지우고 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whos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이다. 이렇게 가겠죠. 자, 세 번째는 중복되는 말이 더걸하고 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헐이 중복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 대신에 누구를? 관계대명사를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누구 뒤에? 꾸밈을 받을 선행사 뒤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격은요. 원칙적으로 whom이 원칙이지만 who도 가능은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맨 끝에 보니까 전치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사는요. that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의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전치사랑 아주 친해요. 그래서 맨 끝에 남아있는 전치사를 어디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꼭 whom을 써줘야 됩니다. 이때는 who가 안 돼요. 꼭 whom을 써줘야 돼요. 되겠죠?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책에서도 많이 해봤는 거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는 뭐다? 날 도와줬다. 그럼 여기 중복되는 거 맞죠? 중복되는 he를 없애고 주격. 그래서 who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요. 자, this man, the man is my teacher. He is taking a walk in the park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my teacher 선생님은 이걸 선행사로 할지 아니면 the man을 선행사로 할지 이게 문제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 요거는 선행사가 거의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격이 들어가는 얘는 선행사가 안 되니까 누가 선행사가 되냐면 앞에 있는 the man이 선행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없앱니다. 근데 얘만 요렇게 딱 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관계대명사 이 한 절은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선행사 the man 뒤로 요렇게 와야 돼요. 그럼 the man who is taking a walk in the park 그 다음에 is my teacher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관계대명사는요 반드시 선행사 뒤로 와야 되는데 이때 선행사는요 소유격이든지 인칭대명사가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없는 애를 선행사로 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만약에 주어면 어디 뒤에? 자, 주어 뒤에 선행사 뒤에 이 뒷문장이 다 오고 그 다음에 남는 앞에 있던 주절 문장이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주로 몇 번째가 진짜 동사다? 네, 두 번째가 진짜 동사다. 그래서 여기 is가 두 번째가 진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자, 접속사 없는 상태로 동사가 두 개가 나온다. 두 번째가 동사, 진짜 동사다. 두 번째, 명사 뒤에 나오는 다시 명사 뒤에 나오는 who, which 대 when, where, why. 명사 뒤에는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who, which 대 when, where, why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 됐죠? 그러면 이 안에 첫 번째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저 뒤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동사가 이 문장의 전체 동사, 진짜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